안녕하세요. 건달농사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블루베리 수확할 때, 그리고 경매 내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제 노지 블루베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. 그래서 수확을 할 때, 그리고 이제 수확을 하고 나서 날이 점점 이제 더워지니까 택배로 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저는 일단은 수확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물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. 수분이 많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예냉기를 많이 이용을 해서 수분을 날리고 좀 온도를 좀 차갑게 유지를 시켜주는데, 예냉기가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. 물론 저도 예냉기가 없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, 특히나 이제 택배로 보낼 때 예전에 이제 노지에서 비 오는 날 갑자기 주문이 들어오는 바람에 비가 많이 오진 않았어요. 그래도 블루베리를 따면 블루베리가 이제 빗물에 젖어 있으니까 그대로 택배로 보내면 문제가 돼요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풍기로 그냥 말렸어요. 선풍기로 수분을 다 말린 상태에서 택배로 보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. 괜찮았고,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아이스박스나 아니면 스티로폼 그 케이스에 그 뭐 아이스팩 뭐 이런 거 넣어서 보내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, 저는 전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.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택배 보내면서 스티로폼에 아이스팩 넣고 해가지고 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. 그냥 종이 상자에 그리고 박스에 담아가지고 그대로 택배로 보냈습니다. 전혀 문제가 없었고 단 한 번도 컴플레인 걸려본 적이 없어요. 자,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, 그리고 이제 예냉기가 없잖아요. 그럼 예냉기가 없는데 어떻게 예열을 시키냐? 간단해요. 에어컨 있잖아요. 에어컨으로 충분히 가능해요. 그래서 블루베리를 딴 다음에 에어컨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6도까지 내려놓거든요. 16도까지 내려놓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 실내 온도가 16도까지 떨어지진 않아요. 보통 보면 20도, 21도 뭐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데, 그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시켜놔요. 그러면 이게 예냉도 되고,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실온으로 가지고 가면 결로가 안 생겨요. 그래서 그냥 바깥에 나가서 택배 싸가지고 바로 그냥 박스에다 넣은 채로 그대로 보내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. 그래서 결로가 생기지 않고,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경매 시장에 직접 내보내거든요. 경매 시장에 이제 밤 12시 뭐 이때쯤 도착을 하는데, 가서 제 거를 내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결로가 하나도 안 생겨 있어요. 그래서 저처럼 예냉기가 없으면 에어컨이 있는 실내 공간에 에어컨 온도를 낮춰서 하시면 되고, 물론 에어컨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16도까지 뚝 떨어뜨렸는데 진짜로 16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성능이 좋으면 16도까지 좀 내리는 거는 좀 권장하지는 않아요. 왜냐면 그 정도 내려가면 갑자기 따뜻한 데로 갔을 때 결로가 심하게 생기진 않아도 습이 좀 찰 가능성은 있어요. 그래서 너무 그 정도 온도까지 내릴 필요는 없고, 상황 봐서 실내 온도가 20도, 21도 뭐 이 정도만 유지돼도 충분하다. 그리고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한 23도 뭐 이 정도만 해놔도 충분하니까요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런데 이거를 가끔 저온 창고에 보관을 해가지고 내보내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. 그건 안 됩니다. 저온 창고에 넣었다가 내보내려면 저온 창고 온도를 확 올려줘야 돼요. 저온 창고에다가 넣었다가 바로 빼가지고 보내면 경매 시장에 나가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바로 결로가 생겨버려요. 그래서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온 창고 온도를 뭐 한 18도, 20도 뭐 이 정도까지 올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온도를 올려서 저온 창고에 보관을 하셔도 되지만, 그렇지 않고 냉장고처럼 뭐 한 뭐 5도까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. 그렇게 떨어뜨릴 거면 차라리 예냉기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. 그렇지만 예냉기 살 돈이 없고,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선변기 살 상황도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수동 선변기로 사용을 하는데, 그래서 이제 지출을 뭐 그런 데서 좀 편하자고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, 만약에 이제 예냉기가
그 에어컨이 정말 좀 없다든지 아니면 좀 보관을 오래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. 그 쇼케이스 냉장고 있잖아요. 쇼케이스 냉장고를 가지고 그 냉장고의 온도를 올려버려요. 한 18도, 20도까지 올려요. 그렇게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예냉기처럼 또 사용을 할 수 있고,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컨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좁은 쇼케이스가 이제 효과는 더 좋은데, 뻥 뚫려 있는 공간에서 에어컨 바람이 같이 날리면서 대기가 순환이 되잖아요. 공간이 뭐 엄청 넓은 데면 또 모르겠지만,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는 컨테이너 창고 같은 데서는 또 순환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 꼭지가 젖어 있는 것보다는 또 꼭지가 생각보다 또 잘 마르는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에어컨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경매를 내보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자, 요런 100g짜리 투명 케이스를 사용을 해요.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. 마트에 가서 과일을 고르는데 이 과일이 안에 내용물이 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거를 고를 것 같아요? 저는 잘 보이는 거를 먼저 바라보고 그쪽으로 먼저 손이 갈 것 같아요. 왜냐면 확실하게 내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. 안 보이는 거는 또 열어봐야 되고 이런 귀차니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에 바로 보고 손이 딱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려면 이것처럼 내용물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여야 돼요. 물론 자신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물건에 확실한 퀄리티에 자신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, 저는 주로 100g짜리를 사용을 해요. 100g짜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. 첫째는 택배를 보냈을 때 이 100g짜리에 보내면 과일이 눌리는 경우가, 무게에 눌리는 경우가 훨씬 더 적어요. 확률적으로 봤을 때. 그래서 과일이 서로 다치지 않기 때문에 신선도를 훨씬 오래 유지를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100g짜리 케이스를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보이니까,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보이니까.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100g짜리를 사용을 하고, 큰 거를 사용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저는 그 지인들이 뭐 오거나 해서 따먹고 가라고 할 때 용기 하나 통째로 그냥 그런 거 큰 걸로 주고 여기다 담아서 가라고 주고, 체험할 때 그냥 거기다 따서 가라 이렇게 할 때 빼고는 저는 제가 판매하는 거는 100g짜리밖에 사용을 안 해요. 그리고 경매사들도 오히려 100g짜리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판매를 할 때 100g짜리는 소분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. 소분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씩 낱개로 판매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. 1kg씩 판매를 하는 것보다.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마트에 가서 보면 100g짜리 한 팩,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. 100g짜리를 10팩을 1kg를 통째로 가져오는 거는 생각보다 또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손쉽게 누구나 사기 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경매사들도 100g짜리를 선호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등급이 있잖아요. 등급이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.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 가서 보면 다 달라요. 뭐 저는 이제 특대중소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왕왕대, 뭐 특특대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. 그런데 그 왕왕대 사이즈로 보면 한 16mm 사이즈밖에 안 돼요. 그런데 등급을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. 그래서 등급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, 물론 그 생산자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스에도 생산자 표시를 해야 되니까 대중소로 붙여놓지만, 그 경매사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보통 이제 경매사들이 그거를 뜯어보고 뭐 당도도 측정해보고 사이즈도 보고 상태도 보고 하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꾸준히 괜찮은 걸 계속 내보내면 경매사들도 그 상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생산자 이름을 보고 경매를 붙어요. 그래서 이제 일일이 다 확인하는 뭐 그런 작업들을 거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거치지 않는데,
그래도 경매사들이 쉽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뭘 얼마를 내보냈는지 일일이 다 뜯어보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보도록 사이즈를 표시를 해버려요. 이렇게 표시를 뚜껑에다가 해놓으면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아, 이만큼은 이 사이즈, 저만큼은 저 사이즈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. 특히나 이제 지금 이렇게 저는 숫자로 표시를 했잖아요. 제가 숫자로 표시를 해놓는 이유가 있어요.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등급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. 저는 특대 중소인데 어떤 사람은 왕대, 왕왕대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기준이 없어요. 그래서 제 중짜리가 다른 사람들 특대 막 이런 사이즈보다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미리수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. 미리수로 표시를 해놓으면 어떤 경매사도 그걸 보고 아, 이 사이즈 얼마난 거 딱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알아보기 쉽고 구분하기 쉽고 또 이제 나중에 경매를 쉽게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데다가 표시를 해줍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또 이제 경매를 내보낼 때 중요한 이제 가격 결정 요소가 있잖아요. 경매를 내보낼 때는요, 일단 경매 시장에 무조건 한 번은 가보세요. 왜 가봐야 되냐면 그 경매 시장에 물건이 얼만큼 정도가 나오는지, 그리고 얼만큼이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포장을 했고, 그리고 어떤 사이즈가 어떤 등급으로 나오는지,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내보낸, 다른 사람들이 내보낸 열매 품질을 한번 보세요. 가격 결정을 할 때 결정적인 요소들은 그 품질에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꼭지가 빨갛게 안 익은 것들이 있어요. 그러면 18mm더라도 그거는 18mm 중에 그날 나온 것 중에 최하등급이에요. 그냥. 그리고 선별을 제대로 안 해서 나는 16mm를 냈는데 이게 16mm보다 위로 가야 되거든요. 근데 16mm보다 안 되는 것들이 섞여 있어요.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14mm가 막 섞여 있잖아요. 그럼 그건 절대 16mm 가격 안 줘요. 14mm 가격으로 후려 쳐버려요. 그냥 통째로 전부 다 그날 갔던 그 등급의 물량이 다 그런 식으로 몰려가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선별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숙기가 제대로 돼 있는 걸로 골고루 가야 돼요. 왜냐면 안 익은 게 하나라도 보이면 그냥 그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눈이 띄잖아요.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그날 좋은 경매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같은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경매가가 막 차이 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. 사이즈가 고르지 못하거나 제대로 익지를 않았거나 아니면 상태가 안 좋은 과일들이 좀 섞여 있는 게 눈에 너무 많이 띄었다거나 아니면 당도가 제대로 안 나오거나 저는 이제 잘 몰랐는데 사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는 당도를 브릭스로 따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브릭스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기준점을 잡아야 되니까 브릭스를 쓰는데 사먹는 입장에서는 브릭스는 중요하지가 않아요. 입에 들어갔을 때 맛있다고 느끼냐 못 느끼느냐 이건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. 네 거는 작아도 시큼한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새콤달콤한 맛하고 이 새콤한 맛하고 시큼한 맛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. 시큼한 맛은 그냥 신맛이에요. 그냥 인상이 찌그러지는 신맛이고 새콤한 맛은 신맛이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거든요.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천지 차이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사 먹었을 때 이 시큼한 맛이 나냐 안 나냐 이것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. 그래서 사이즈가 작더라도 달콤한 맛이 나면 오히려 그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해요. 근데 시큼한 맛이 나는데 가격을 내가 또 직거래라고 비싸게 받아 먹었어.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한 번은 사줘도 두 번은 안 사주겠죠. 그렇기 때문에 경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. 첫째는 숙기가 제대로 돼야 되고, 둘째는 등급을 어떻게 먹이든 그 사이즈가 균일해야 되고, 그 사이즈보다 크면은 괜찮지만 작은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선별을 잘 해가지고 내보내시면 같은 등급이더라도 그날 경매가 중에서는 상위 5% 10% 안에 무조건 들어가요.
안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처음 내보냈거나 인지도가 없거나 아니면 물량이 너무 적었거나 이런 경우일 수 있는데, 그런 경우에는 다른 데 내보내세요. 쿨하게 계속 내보내봤자 뭐 득될 것도 없고, 경매라는 게 경매사들이 가격을 먹여주기도 하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에다가도 낼 수 있다는 또 내 나름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쪽만 바라보실 필요는 없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경매 시장에 내보내면 같은 등급이라도 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무조건 경매 시장은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, 한번. 그래서 경매사를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, 경매사들이 좀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고, 그러면 조금이라도 경매사들이 더 좋은 가격을 줬으면 좋지 일부러 후려치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선별도 잘해야 되고,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, 그리고 내가 무조건 일단은 첫째는 농사를 잘 져야 되겠죠. 그러다 보면 경매사한테 연락이 올 때도 있어요. 저한테 물건을 내줘서 고맙다고. 이유는 간단해요. 경매사들도 이야 어쨌건 장사꾼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은 과일을 납품을 해야지 자기들 과일이 더 잘 팔리고 더 많이 사주는 사람이 늘어나겠죠. 근데 안 좋은 거를 계속 납품을 하고 팔면 그 경매사한테 물건을 받으려고 하겠어요? 안 좋지? 그러니까 그 경매사들도 꾸준히 괜찮은 그 과일을 납품하는 사람은 자기들 나름대로 또 관리를 하기도 해요. 그러고 이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이름만 보고 경매에 입찰을 한다.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그만큼 신뢰를 쌓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. 예. 그래서 예열을 할 때, 굳이 이제 예능기를 필요 없고, 에어컨으로 해도 되고, 그리고 포장은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손쉽게 보고, 손쉽게 가져갈 수 있을 그런 거여야 되고, 그리고 일단 맛이 좋아야 되고, 잘 익어야 되고, 균일해야 되고,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경매시장에서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. 많은 분들이 좀 경매시장에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텐데, 포인트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은 등급이더라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.